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시장을 이상하게 보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로만 시장을 보고 있고 데이터로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확한 분석을 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뷰로 시장을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무료로 제공돼 드리고 있고 저희 역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영상 시청하신 분들 모두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 517포인트 상승한 53,277포인트에서 나스닥은 0.44 113포인트가 상승한 26,000 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지표, 쉽게 말해서 경제지표가 일부 호조가 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감쇄시켰던 측면이 증시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기대를 있기도 하지만 부채 우려감이 공존하다 보니 증시가 뚜렷하게 상승폭을 크게 키우지는 못한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고 말씀드렸던 테크 기업들의 대장, 세계의 대장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장은 해당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방향성을 기다려보는 분위기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는 아주 눈에 띄게 라인업을 가격을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고가 부근에서 계속 좀 머물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정책을 먹였을 때, 정책을 가동을 했을 때 시세가 반영이 돼서 내려와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시세가 유지되면 그 얘기는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한다는 겁니다. 위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좀 답보 상태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국채가 4.7, 장기채는 5.0대까지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재정부에서 아무리 어떠한 모멘텀을 가동시키더라도 현재 국채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국채 금리를 내려뜨리려고 하면 경제 지표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지난 금요일 데이터에서도 반영하지 못한 걸 봐서는 아마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GDP 등에서 방향성 탐색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국제유가입니다. 중동 이슈가 다소 좀 진정되는 눈치가 있긴 하죠. 여기서 진정이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해결이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더 이상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서 더 확대되는 분위기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제재 쪽에 가닥을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당장 때리는 건 없고 정치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보다는 일단 멈추는 과정인데 국채금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점 확인하면서 다음 방향성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방향성은 결국은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를 시장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보면 가상화폐 쪽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다시 강세장을 돌아섰느냐라는 기자 내용이 있었고요. 일주일째 23%에 급등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구간에서 트럼프
클래리티법에 대한 촉구와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76,000달러 돌파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합법화, 그다음에 이것을 제도화 이런 측면들을 많이 언급해줬고, 또 하나는 시장 유동성의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연준 측에서도 좀 움직여주길 바라는 뭐 이런 뉘앙스들을 취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모든 가상자산들이 아주 오랜만에, 진짜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폭발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쪽까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AI 랠리가 다시 불붙을까, 엔비디아 실적이 쏠린 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의심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적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지금은 당장 있을 수가 없고요.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눈에 맞냐 틀리냐, 시장의 눈높이가 여기면 여기까지 왔느냐 못 닿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결정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전에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미국의 주요 금융사 6개와 함께 순환금융, 쉽게 말하면 대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순환금융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이 측면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인식이 될지, 물론 이번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아마 해당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메모리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은 서버 가격에 15% 이상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인들이 물건을 사는 비용도 비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AI 서버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측면들의 기업에서는 굉장히 호재이긴 한데, 문제는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가격 인상분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악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포인트가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여전히 좀 높게 잡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가이던스를 높게 잡는 것을 떠나서 현재 원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또 증시의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장 대비 0.51% 하락 마감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0.53 상승했고 0.51 하락했죠. 퐁당퐁당 싸움입니다. 퐁당퐁당 싸움. 그래서 지금은 유가 자체가 그냥 반도체 지수가 퐁당퐁당 싸움을 하면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느 쪽이 강하다, 어느 쪽이 약하다, 이런 측면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이는 다소 고가에서 차익 실현 기조가 일부 보이는 부분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한 1%,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한 1% 좀 안 되게 움직였고, 오랜만에 테슬라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주도주 없이, 뚜렷한 흐름 없이 다소 소극적인 자세 속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지수가 보합에서 마감했던 결과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아주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본 쪽은 지금 반도체 쪽들이 다소 좀 깨집니다. 소폭 깨지면서 키옥시아 쪽이 다소 좀 흔들리는 맛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반테스트나 소프트뱅크 쪽이 조금 흔들린 면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또 크게 신경 쓸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반도체 쪽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파가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띈 위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400원이 깨진 이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연일 저점을 갱신하러 가고 있는데 역시 이 분석은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언제 보라 말씀드렸습니까? 1,350원을 봐야 되고요. 그때가 됐을 때 외국인들이 유입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처럼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하면 오늘 역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들이 과감하게 깨졌습니다. 6%대가 깨졌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좋냐 나쁘냐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깨져서 모양새가 안 좋은데, 옆에 보시면 제약 쪽, 전기 제품 쪽, 우주항공 쪽, 전기 장비 쪽이 빨간색이 보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순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서 아웃이 돼서 인을 안 하는 과정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소외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 전기제품, 조선 쪽, 전자장비, 우주항공, 전기장비 쪽으로 선한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결과치는 좋지 못했지만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됐지만 중요한 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에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오늘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7% 나홀로 급락이다. 주주하는 600주 전망까지 나왔는데 왜?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승호 기자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드렸죠. SK하이닉스 때부터. 이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매입해서 소각될 금액과 집행 시점 이런 것들이 결국 리스크입니다. 언젠가 튀어나와야 될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튀어나와야 될 물량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때는 호재로 어쩔 때는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좀 문제가 되는 요인이고 오늘 조정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쓸 때 조금 제 생각은 그래요. 배당률을 차라리 좀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지금처럼 뭐 1, 2억도 아니고 1, 2천억도 아니고 10조, 40조를 넘어서 100조까지 나왔는데 이제 뭐 600조 전망 이야기 하는데 600조는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100조까지는 나온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금들이 결국은 어떻게 소진을 할래? 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나가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전기전자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다른 섹터로 들어가면 땡큐다 이거죠. 안 들어가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결국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마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요인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 결과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3조 6천억, 기관들은 1조 2천억을 매박 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가격하게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12%가 하락한 6,69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겨우겨우 지켜내긴 했지만 역시 갭장의 문제점, 갭을 수습하기 위한 또 치열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장세라고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냥 갭으로 날아가잖아요. 갭으로 올라가고 갭으로 떨어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적 영역이 아니라 대응적 영역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현금 비중이 높아야 된다. 현금 비중이 높아야 이러한 구간에서 치고 빠지고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원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점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시 강한 지지력을 근간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차분히 반등해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같이 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벌어지면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벌어져 버리면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수만 상승했지 모양새는 예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환매도 순환매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한 2% 빠졌다. 그럼 코스닥 또한 같이 한 1% 빠진 상태에서 업종별 선순환이 돌았으면 베스트인데 지금은 코스피가 빠져나간 자금이 코스닥으로 몰려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리스크를 껴안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8.7%, 삼성전자 우선주 8.55%,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합인데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 두 종목만 깨져도 지수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 직전까지 밀려버리는 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절대로 나쁘게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쏠려도 너무 강하게 쏠렸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데미지를 받을 때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대응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백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성이 보이는 증시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종목은 피노가 7.5% 정도, 지아이노베이션 6.95% 정도, 위지트가 6.79% 정도 올라와주면서 지난주 마지막 추천 베스트 5가 무난하게 좋은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드릴 종목은 이노메트리 6,000원 기준이고요. 4,550원 기준, 8,200원 일단 잡아보고요. 대창솔루션 1,850원, 1,300원, 2,500원 기준 잡고 있고요. 녹십자 MS 2,900원, 2,000원, 4,000원 잡고 있습니다. 톱텍 3,150원, 2,100원, 4,300원 잡고 있고요. 솔트룩스 16,500원, 12,700원, 21,000원 기준 잡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한번 재밌게 한번 보고 싶고요. 최근 솔트룩스가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다소 등치가 있는 기업 종목이 가격이긴 한데 한번 제가 섹터가 재밌어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관심 정보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마지막 한 줄 평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장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부분이 대응 가능하지 그냥 흐름 따라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좋은 결과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의 시작입니다. 마음 잘 잡수시고 이번 주 빅데이거든요. 이번 주 빅데이 같이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송프로였습니다.